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3분기 홈런을 치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과매도 상태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파나소닉이 4680 배터리를 드디어 대량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그 내막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아래쪽 숫자 40이죠. 저 지난번에 3자를 보였죠? 30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공포 상태였는데 오늘 숫자는 좀 올라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Fear 상태다. 공포 분위기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Fear and Greed Index가 보여주는 현재 그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는요. 여전히 공포가 이 현재 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립 구간도 아니고 욕심 구간도 아니고 사실 뭐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한 주 전만 하더라도 거의 욕심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주 만에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항상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9월 달 특히 이제 이 심리 상태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9월 달을 뛰어넘어서 지금 현재 금리를 인하하는 이제 사실 이제 한 열흘도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곧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고 보면 되는데, 자, 그 금리 인하를요. 그렇게 되면, 자, 이제 시장은 뭘 생각하냐면요. 금리 인하 자체는 좋아요. 결국 금리는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뭐 빅 스텝이냐, 뭐 스몰 스텝이냐, 베이비 스텝이냐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자, 근데 지금 시장이 계속 염려하는 거는 혹시나 이 금리 인하 배경에 경기 침체가 오진 않을까, 이 의구심을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원래 전통적으로 안 좋은 9월 달과 맞아지면서 현재 시장이 계속 변동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카멜라 해리스가 될 것이냐 트럼프가 될 것이냐, 여전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9월 달은 주가가 쓸데없이 별 펀더멘털한 이슈가 없는데 무너진다, 떨어진다, 줍줍 찬스죠. 바잉 찬스인 겁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탑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이 떨어지는 것들 보면은 이유가 없다고요. 얘기하거든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큰 이유가 아닌데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낙폭이 크게 떨어질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바잉 찬스니까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기회라 생각해야 되죠. 실제로 지금 10월달, 11월달, 12월달은요 원래 전통적으로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지금 그게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면서 찬찬히 뒤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물 시장도 좀 보면요. 현재 이 다우도 그렇고 전체가 다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우 보니까 0.13 빠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S&P도 지금 0.14, 뭐 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0.34입니다. 자, 요런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면 내일 주가는 조금씩 빠지는 모습 나타날 거예요. 크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뭐 공포와 탐욕 지수와 다 맞물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시장이 막 지금 이 기대감을 가지고 막 상승할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물 시장도 뭐 그냥 며칠째 그렇게 재미는 없죠.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오일이 좋죠. 오일이 지금 $70 아래 내려와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흐름세입니다. 오일도 65 이하로 내려가서 6자 아래로 떨어져서요. 만약에 5자를 보인다 이러면 정말 기업들에게는 호재입니다. 자,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여전히 좋죠. 3.7입니다. 10년물 금리도 아마 지속적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일단 다음 주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고 나면 그때 중요한 발언들 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어떻게 내려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 10년물 금리는 결국 하향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엔비디아 소식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가 최근에 급격히 빠지는 현상이 몇 번에 걸쳐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셀러프라고 합니다. 과하게 빠지는 이 셀러프가요, 저 지금 최근에 몇 번 일어나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가 자, 이거는 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스톡 셀러프 is overdone.
너무 심하게 진행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최근에 셀러프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엔비디아가 inexpensive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되게 저렴해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뭐 실제로 그래요. 펀더멘털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굉장히 싸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시면요, 이 지금 고드만삭스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바이 레이팅을 유지했습니다. 계속 사야 될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식은 확실하게 오버단 됐다. 그러니까 셀러프가 너무 과했다. 과매도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여전히 positive on the stock가 엔비디아에서 여전히 positive하고, 자, 그런데 이거 중요합니다. 후반부에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Demand for accelerated computing continues to be really strong. 여전히 이 소위 말해서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오죠. 자, 지금 사람들이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지금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거의 50% 가까운 매출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워낙 뭐 현금이 많죠. 그리고 이 AI 인공지능에 투자를 막대하게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클라우드 뭐 이런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초반에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금이 들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들의 투자가 이제 뭔가 슬로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결국 매출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고드만삭스 하는 얘기는요, 시선을 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과 구글과 마소 같은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매출이 크지만, 자,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굉장히 많은 산업군으로 다 퍼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 큰 회사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 전체에 다 퍼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가령 옷가게도요, 인공지능을 도입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옷을 더 선호하는지를 분석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마케팅으로 쓸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뭐 옷가게뿐입니까? 음식가게, 뭐 모든 이 비즈니스가요, 전부 다 이런 그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자, 좁혀가는 거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점점 더 이 마케팅을 위해서 아주 데이터를 모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비즈니스도 더 효율적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요, 이제 시작이에요. 뭐 거품 논쟁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뭔 거품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엔비디아가 이걸 다 한 거지. 엔비디아 칩은요, 엔비디아가 주가가 오른 것은 사실 그냥 탄탄한 매출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 PER도 보시고 다 내년도 PER 보세요, 여러분. 전혀 거품이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 PER을 보게 되면 애플하고 다 비슷해요, 아마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는 이렇게 지금 많이 과매도돼 있을 때 계속 사모아가면요, 엔비디아도 애플처럼 아주 우상향하면서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뭐 아주 많이 올랐을 때는 다른 좀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이 싼 주식들을 사기 위해서 좀 더 팔아서 이를 옮길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어떤 사고 싶은 주식일 때 조금 팔아서 팔 수 있는 상황이지 굳이 이걸 다 팔아치우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엔비디아만큼 좋은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기업 별로 없어요, 여러분. 탄탄하면서, 그러니까 이 재정적으로나 모든 게 탄탄하면서 망할 것 같지 않은 기업인데 성장성은 계속 좋아요. 그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거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테슬라와 엔비디아 넘버 1, 넘버 2 주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애플 소식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부 때도 애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들여다봤는데, 자, 애플이 오늘 뭐 아이폰 16 뭐 출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시장이 사실 나눠져 있고요. 오히려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긴 합니다. 뭐 그닥 혁신이 없었다. 뭐 애플을 그렇게 해봐야 뭐 사실 저거는 기존에 다 있던 내용들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이전에 비하면 혁신은 없는 거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애플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애플은 이 스마트폰 시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플랫폼,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통해서요,
지금 뭐 그냥 무지막지한 돈을 계속 불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다가 자신들만의 이 클로즈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본인들끼리 사실은 뭐 엄청난 그 수수료가 해서 이 그냥 ATM 머신이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캐시가 굉장히 많은 회사가 바로 이 애플이고 강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데나이브즈가요. 애플의 오늘 이 아이폰 16 발표 그리고 여기 인공지능 추가한 거에 대해서요. 데나이브즈가 굉장히 또 어그레시브한 전망 내놨습니다. 뭐 데나이브즈는요. 테슬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뭐 자주 소개하지만 아주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저 데나이브즈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자, 드디어 아이폰이 이제 이 퍼스널라이제이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정말로 이제야말로 아이폰에서 개인의 어떤 비서 기능을 해줄 수 있고 정말 이게 이제 나의 어떤 사생활을 다 이 케어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 정말 소비자와 아이폰이 소통하고 이 기계가 마치 정말로 나의 어떤 그 진정한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현재 새로운 시대가 이제야 시작이 됐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뭐 멋있게 표현했죠. 자, 그런데 노란색으로 하나 보시면요. 지금 이번에 그 AI 탑재는 아이폰의 그 성장에 르네상스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자, 르네상스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애플이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향후 뭐 거의 1년 6개월 사이에 애플의 엄청난 그 부흥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판매에 뭐 굉장한 사이클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향후 12개월에서 16개월 사이에 기존의 핸드폰에서 싹 이제 갈아치우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애플의 그 향후 1, 2년 동안 르네상스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애플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느냐? Drive share higher with the $4 trillion market cap이라고 합니다. 2025년도쯤에 애플의 시가총액이 $4 trillion 달러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한다라는 겁니다. 와, 엄청나죠? 지금 뭐 3.2 정도 되잖아요. 3.3. 자, 근데 이 애플이 이 내년도에 4 trillion 마켓 캡을 돌파한다? 자, 이 정도면요. 뭐 거의 한 25% 이상 성장한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안정적인 회사가 뭐 25% 수익을 가져다 내준다? 이건 뭐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죠. 은행이 넣는다고 그렇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애플은 뭐 크게 성장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안정적인 성장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그렇다고 해서 또 폭망할 그런 회사도 아니거든요. 갑작스럽게.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 은행보다는 수익을 높게 가져가겠다 그러면요. 애플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빅테크들 다 마찬가지예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 다 좋고요. 그러면서 향후 10년 내에 뭐 10배 어이를 노리겠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테슬라인 거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이 아주 강력한 성장률을 계속 보려면 뭐 엔비디아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이 애플에 대해서도 이 데나이즈가 오늘 이 $4 trillion 달러를 내년에 돌파한다. 와, 이 4조 달러 어마무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Raising price target to $300라고 합니다. 자, 목표 주가도 $300로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데나이즈가 테슬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이 애플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고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데나이즈입니다. 아주 데나이즈는요 신뢰할 만한 분이죠.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중국 데이터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중국 데이터 또 역대급 나왔습니다. 자, 벌써부터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무시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16,200대를 딜리버리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인슈런스 레지스트레이션이 나왔거든요. 자, 여러분 평소에 한 14,000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주도 14,000, 그 다음에도 14,500, 600, 뭐 계속 이렇게 14,000대대를 그 괜찮은 숫자였거든요. 보통 한 3주 정도 끌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요 중국이 16,200대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이번에 16,000대면은 자, 이거는 주간 비율로 봤을 때는요 이번 쿼터에서 역대급이 나온 거거든요. 자, 아래쪽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보라색 빛 있죠?
이 보라색 빛이 바로 이 현재 이번 24년도 3분기에 누적된 cumulative Tesla China Issue Data거든요. 그러니까 누적된 데이터입니다. 자, 보시면요. 꾸준하게 누적됐는데 현재 지난 4개 분기 비해서 가장 높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총 5개를 비교했는데 이번 분기가 가장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년 그 3분기 있죠? 보시면요. 작년 3분기가 보시면은 이 초록색이거든요. 작년 3분기랑 비교했을 때도 초록색이 지금 뭐 잘 보이진 않지만 훨씬 밑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작년 3분기와 이번 3분기를 비교하더라도 이번이 월등히 많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자, 그리고 지난 4분기랑 비교하더라도요. 노란색 선이거든요. 노란색 제일 높이 있는데 뭐 계속 노란색 선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 3분기 그리고 작년 4분기까지도 해서 아무리 다 비교하더라도요. 더군다나 뭐 전분기나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에 비하면 뭐 당연히 뭐 압도적으로 많죠. 올해 1분기, 2분기는 형편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뛰어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위에 제가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quarter over quarter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쿼터 대비 25.2%를 뛰고 있는 겁니다. 그 지난 2분기 대비 이번 3분기가 20% 이상 많다. 이게 정상적인 테슬라의 보통 성장 비결이죠. 자, 그리고 YOY 보십시오. 1년 전 대비 보게 되면요. 15.5%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 좋아요, 여러분. 아주 좋고 23년도 4분기 비교하더라도 지금 7.6%이기 때문에 뭐 지금 어떤 것과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는요.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냐면요. 지금 중국의 이 스트롱한 리포트는 결국은 현재 이번 3분기 데이터에도 아주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겠죠. 현재 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데이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중국 쪽에서 데이터가 스트롱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 좀 약하게 나오더라도 메이크업이 충분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난 분기에 바닥을 찍고 이제 서서히 딜리버리부터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난번 딜리버리 때 좋았잖아요. 그때 와,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고, 이번에는 더 좋게 나오는 게 딱 보이죠. 중국 쪽에. 그래서 이 중국이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단 말은요. 3분기 때에 그동안 굉장히 목말랐던 테슬라에 이제 홈런이 한번 나올 때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까지 좋다. 이러면 이번에 테슬라 주가도 굉장히 선한 아주 좋은 그런 영향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여러분, 테슬라가 중국에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중국이 안 좋거든요. 중국 시장이 안 좋고 지금 돈을 안 쓰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재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판매가 꾸준하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자, 오늘 또 굉장한 소식이 날라들었죠. 4680 배터리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4680 배터리는 최근에 사이버 트럭이 대량 생산되어지면서 굉장히 수율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이버 트럭이 많이 생산되어져서 파킹랏에 쌓여 있는 거 다 보셨죠. 그 사이버 트럭은 전부 다 이 4680 배터리가 패키지로 들어간단 말이죠. 저 그런데 노동절 날 딜리버리 되는 거 보니까 한꺼번에 다 빠져버리고 지금 또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중인데 그게 다 지금 현재 4680 배터리의 안정적인 공급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동안 파나소닉이 테슬라 측에 이 4680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테슬라에 굉장히 푸시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예상 날짜를 다 지금 미루고 지금 이제 드디어 대량 생산한다라고 준비가 끝났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파나소닉 측에서 직접 얘기한 거거든요. Panasonic Energy ready to commence mass production of 4680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680 배터리를 대량 생산을 시작할 준비가 끝났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파나소닉이 원래 테슬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중간에 벌써 LG 우리나라 회사가 먼저 지금 공급을 시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9월달하고 10월달 사이에 무조건 공급하는 걸로 지금 되어져 있는데, 그 지금 LG가 먼저 발표가 되어지고 파나소닉이 이제 뒤늦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궁금증은 뭐냐면요. 지금 궁금증은
과연 이 테슬라가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를 살까라는 지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최근에 이제 배터리 사고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파나소닉이 좀 늦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배터리의 질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항상 한국 회사들이 뛰어나거든요. 한국 회사들이 뛰어나고 가격대가 조금 더 있어서 그렇지, 사실 그 질적으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LG가 월등히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점에서 LG가 이제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했고, 뭐 가격도 다 맞췄겠죠. 근데 파나소닉이 이제야 이 대량 생산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테슬라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늦은 겁니다. 작년쯤 나왔어야 했는데 이제야 나오는데 과연 테슬라가 살까라는 지금 궁금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테슬라의 행보를 보면요, 테슬라가 지금 최근에 그 사이버 트럭도 대량으로 생산하지만 세미 트럭이 굉장히 자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세미 트럭을 최근에도 뭐 26대가 텍사스 공장에서 보이고, 그리고 지금 계속 테스트 중인데 아마도 유럽에도 지금 최근에 나타났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공급이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미 캘리포니아 지역에 그 우리 그 메가팩 공장 앞에다가, 사실 메가팩토리 앞에 이 세미트럭 현재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기둥 다 올라갔고 이제 바디도 다 올라갔는데, 아마 지금 올해 말 끝나고 내년쯤 되면은 이제 자주 생산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텐데, 자, 그런 전체적인 테슬라의 흐름을 본다면 현재는 이 LG 거도 봤지만 파나소닉 거까지도 그 어떤 매출 수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계속 공급받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뭐 테슬라가 파나소닉에 푸시했기 때문에 아마 파나소닉은 테슬라가 안 사주면 이걸 누가 사주겠습니까? 이걸 지금 가지고요, 다른 회사에 공급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이걸 어떻게 왜냐면 이건 테슬라가 시작한 거잖아요, 이 디자인 자체를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만약에 이제 이걸 공급받는 건요, 결국은 생산량과 미래의 계획일 겁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파나소닉의 이 4680을 받아서 더 많은 곳에 추가하겠죠. 근데 만약에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이버 트럭과 이 세미 트럭에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건데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 방대한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파나소닉 것도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만약에 LG가 어느 정도 공급할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하게 공급해주고 파나소닉도 그게 가능하다, 둘 다의 질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전자에서는요, 지금 이 모델 Y 있지 않습니까? 모델 Y에도 2170 배터리가 아니라 4680 배터리를 과거에 크게 그 4680 배터리 이 팩으로 만들어가고 넣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모델 Y 가격도 또 이 마진율을 크게 가져갈 수 있고 효율은 더 크게 낼 수 있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는 이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 대량 생산한다는 소식도요, 테슬라에겐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길게 봤을 때에 수요만큼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드디어 이게 실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재작년에 테슬라 주가가 막 흘러내릴 때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은 공매도들 많이 나와서 그 고등 알잖아요. 고등뿐만 아니라 그 부류들이 있거든요. 4680 안 된다라고 매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4680 굴하다 그러는데 그걸 또 한국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바보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걸으세요, 여러분.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들입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은 돈과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주면요, 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 머스크 같은 경우는 다 개발해 왔기 때문에, 성공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 불가능한 걸 가지고요,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굉장한 수준에 올라왔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정말 테슬라에게 굉장한 또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중국에 전기차를 만드는 여러 회사가 있죠. 뭐 BYD도 있고, 중국에 뭐 좀 우후죽순처럼 정말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거의 500개가 가까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다 망해버리고, 그래도 아직 뭐 한 100개 이상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회사들도요, 이제 정리될 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저는 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Popular Chinese Cheap EV Leader Aeon입니다. 자, Aeon이라고 하는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에 Aeon이라고 하는 이 전기차 회사가 있는데 저렴한 전기차의 리더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싼 전기 자동차죠. 뭐 10,000불짜리, 15,000불짜리 이런 걸 만들 거예요. 자, 그런 전기차 만드는 에이온이 이번에요 8월 달에 35,355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35,355대요. 자, 이거는요 지난 연간 작년도 대비 무려 32%나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32%가 폭락한 거죠. 자, 이게 지금 이걸 놓고요. 중국 내에서도 이게 뭔 일인가. 그리고 미국의 애널리스트들도 야, 이게 드디어 중국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이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에이온이라는 회사는요. 초록색으로 하락했지만 consistently behind Tesla and BYD in EV sale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 테슬라와 BYD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가장 많이 팔아온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의 저렴한 이 10,000불짜리나 15,000불짜리 이런 아주 저렴한 자동차 세계에서 강자 중에 강자였거든요. 그 BYD와 더불어 가지고 에이온도 굉장히 잘 팔았는데 이번 8월 달에 그냥 뚝 떨어져 버리죠, 매출이. 그래서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why big drop? 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야, 왜 이렇게 크게 떨어졌지? 5% 떨어지거나 하면 이해가 되는데 왜 갑자기 떨어졌지? 정년도 대비? 이렇게 질문하죠.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뭐 여러 어떤 각도로서 지적을 해왔지만 최근에 중국 안에서요, 제가 어떤 그 소식들을 봤냐면 전기차 전문 다루는 그 뉴스에 보니까 현재 중국에서 싸구려 전기차들이 너무 난무한다라는 거예요. 자, 싸구려 전기차가 난무하니까 중국 고객들이 이 차를 10,000불이건 15,000불이건 20,000불이건 간에 그것도 서민들에게나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산다 쳤을 때에도 그 사람들 기준에는 그게 큰 돈이잖아요. 1,000,000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 뭐 푼돈일 수 있겠지만, 자, 정말 중국에서 이 아주 가난하거나 뭐 그렇게 부자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큰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차를 어떻게든 장만했는데, 근데 이렇게 지금 에이온이나 이런 회사들이 사실 싸구려 전기차를 공급하니까 이 타보니까 너무 싸구려인 거예요. 너무 형편없어요. 너무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국인은요, 중국 전기차를 불에 태워가지고, 뭐 분노를 표출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딜러십에 찾아가가지고요, 이 회사에 찾아가서 막 욕을 하고, 이게 지금 차라고 만든 거냐고, 내가 이렇게 거금을 투여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쓰레기도 아니고 이렇게 막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 고객이 내가 다시는 이런 중국 차를 사나 봐라. 중국 차는 쓰레기라면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만드는 전기차들은 제대로 된 게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지점이 바로 지금 중국 회사들의 몰락의 불가피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중국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요, 아무리 싼 걸 사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질적인 것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전기차들을 비교했을 때 중국에 또 얼마나 많습니까? 비교하게 되면요, 형편이 없는 거예요. 자, 특히나 테슬라랑 비교했을 때는 얼마나 빈약하겠습니까? 테슬라 자체가 아주 지금 프리미엄 레벨이잖아요. 근데 가격도 많이 내려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에이온이 잘 나가다가 8월 달에 뚝 떨어지는데 전년 대비 30% 빠졌다? 근데 테슬라는 어때요?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이번에 8월 달에 역대급이 나왔죠. 자, 이게 바로 큰 차이인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우버를 자주 탈 때 우버에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선택사항에 그린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인데 이게 이제 전기차만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테슬라 아니더라도 다른 전기차들도 타면서 경험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끔씩 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주일날 그때 이 우버를 한번 타봤더니 그때 폴스타를 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폴스타를 탔는데 안 그래도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폴스타 탔는데 정말 형편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안에 이 재질들이요, 인테리어 재질들이 너무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차는 야, 내가 이 돈 주고 살 바에는 차라리 돈을 좀 더 모아서 테슬라를 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질적으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에 내구재나 안에 쓰는 것들이요, 재질들이 정말 싸구려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안 그래도 마진율도 안 나오는데 안에 좋은 걸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족도가 떨어지죠. 똑같은 현상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한때 인기를 끌었던 전기차 리더 에이온이 적게 팔린다? 매출 뚝 떨어진다?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중국 사람들도 사람이고 이 질적인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작년이야 재작년이야 중국도 어렵고 뭐 지금도 어렵지만 그냥 뭐 싼 맛에 산다 생각했겠죠. 이 사람들 저렴하니까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데 타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죠. 그냥 뭐 가다가 다 뭐 이 서는 차도 있고요. 뭔가 제대로 아예 장난감처럼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엉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회사들은 싸게 공급한 만큼 질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실력이고 기술력이에요. 테슬라가 결국 중국에서도 꾸준한 것은요, 결국은 이 테슬라의 완전체인 이 OTA 방식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너무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자율주행만 이제 완전 퍼밋이 떨어지면요, 뭐 강자죠, 절대 강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테슬라가 이제 이 얼마나 그동안은 고전 작년이랄지 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비싼데 질은 좋지만 중국에 너무 선택권이 많은 거야. 근데 중국 사람들이 싼 차를 사봤더니 이제는 다시는 안 사겠다 그러는 거죠. 이런 현상이 점점 나타나서 결국은 다시 이 테슬라의 수요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뵐게요. LA의 정교스TV였습니다.